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에서는 예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관련해서 예술과 과학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술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예술과 기술은 매우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물건은 아마도 4만 년 넘게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악기라고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4만 몇천 년 전이라고 한다면 현생 인류가 있기 전의 시절이니까요. 그 시절부터 악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라면은 악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계산을 했어야 됐겠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아주 수준 높은 수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학과 기술, 적어도 도구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예술을 위해서는 필요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술과 기술의 관계입니다만, 최근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에는 또 다른 양상과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많이 떠올리실 것들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술일 겁니다.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의 매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 창작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예술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신기하고 반기고 있습니다만, 예술 창작에 인공지능이 개입된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랄까, 부담감 혹은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옆으로 보시는 두 개의 그림, 둘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만 조금 다르죠. 왼편에 있는 그림과 오른편에 있는 그림, 다들 전체적으로는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무수히 작은 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약간 다른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렸을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왼편의 그림은 사실은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몬드리안의 Composition with Lines, 선을 이용한 구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짐작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제가 인공지능이다 보니 아마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컴퓨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결과물이 과연 인간의 작품인가 아니면 기계의 작품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제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 고유의 행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요소가, 무엇이 예술을 인간 고유의 행위로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최근에는 굳이 더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몇 년 전에 비하면 훨씬 설명이 사실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인공지능이, 적어도 한국인들에게 인공지능이 가장 크게 다가온 사건은 혹은 일은 알파고의 등장이었겠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의 우세 혹은 완승을 점쳤습니다만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입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알파고가 우리가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국을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알파고가 좀 무리한 수, 이상한 수를 두는 모습을 몇 번씩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했던 평가는 저런 수는 바둑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절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결과를 보니 결국은 그런 이상한 수들이 궁극적으로는 알파고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찌 보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학습의 결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코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선입견들을 배제하고 덜어냈을 때 한 발 떨어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의 길이,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입견 혹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에 얽매여서 보는 것이 결코 옳은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발견을 알파고가 둔 수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파고의 매우 뛰어난 능력이었죠.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잘했고 잘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고 아무도 승리를 의심치 않았던 인간이 패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고 볼 때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할 수 없었던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을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것들이 알고 보면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은 저 존재와 경쟁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매우 크다는 사실 모두가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자, 컴퓨터에게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시키자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간이 하는 일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을 분석을 하는데 아주 쉽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서 컴퓨터가 그 일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유는 컴퓨터가 사실은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그거 대강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만들어줘야만 컴퓨터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쉽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나씩 똑같이 모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것들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하나씩 나눠서 풀어주는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다가 최근에 워낙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개념에 컴퓨터가 도입되고 인간보다 뛰어난 실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두렵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포장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표현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의 생활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익숙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이 있겠죠. 지도 앱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효율적으로 빠르게 길을 찾도록 해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요. 인공지능은 그런 일들을 매우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늘
활용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에 가시면은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볼 때 밑에 이 상품을 보신 다른 고객들께서는 이런 것도 보셨습니다 라면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아무런 상품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봤던 기록을 바탕으로 고객님 이런 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또한 역시 인공지능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어떤 펀드를 가입할 것인지, 이런 금융상품을 고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금융상품을 언제 구입하고 언제 팔 것인지를, 언제 판매할 것인지를 다 결정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똑똑하고 도움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사고도 내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현실적으로 쓰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 자체의 완성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응용 분야를 보자면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영상의학이라고 하죠. CT나 MRI 같은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상태를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질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컴퓨터가 그 영상 자료를 보고서 어떤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인간의 고유의 영역을 대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컴퓨터가 알아서 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상당히 빈발하는 곳입니다. 잦은 지진이 있는데 그런 지진들이 사실 아주 큰 지진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지진을 일일이 다 사람들이 모니터하고 그거를 기사로 쓰기는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의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그 지진에 해당되는 기사를, 신문기사를 써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나온 분야들을 한번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림하고 작곡은 빠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걸 보시면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쪽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컴퓨터가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일 텐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아니, 저런 것도 컴퓨터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사람이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운, 약간 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절대적인 단계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야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인공지능이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의 본질을 보자면은 뭔가 어찌 보면 좀 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점점 컴퓨터가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남은 부분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과 작곡은 예술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